7월 5일 목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기초의회까지 석권한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과정에서 독주를 일삼으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 남동, 서구의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의사 일정을 거부하거나 기권표를 던지는 등 협치가 깨지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가 전임 유정복 시장 때 추진된 역점 사업의 재검토를 당부하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민경욱, 이학재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중지를 모아 결정된 사업을 부당하게 뒤집으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대로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하수관이 파손되면서 역류한 호수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분신 자살한 50대 하청업체 사장은 6남매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만은 꼭 챙겼다. 원청업체 사장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에 반대한 성남시의회 의원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지사가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회부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인천 가정 2지구와 부천 원종 괴안, 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구리 갈매 등 6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목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천판 일면 보시겠습니다. 기초의회까지 석권한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과정에서 독주를 일삼으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는 내용 자세히 싣고 있습니다. 인천 일부 기초의회에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먼저 연수구 의회, 지난 3일에 이어 어제 회의가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만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강행을 해서 의장단을 선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이 의회 청사 밖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갔고요. 남동구 의회에서도 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당초는 합의를 통해서 부의장 한석은 자유한국당에 배분하기로 합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 내부 표결 끝에 특정 후보를 부의장 후보로 내세우기로 했는데요.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한 전체 본회의 투표에서는 정작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뜻을 모았던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는 이변이 처리됐습니다. 민주당 표가 다른 의원에게 쏠렸기 때문인데요.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 협치를 무시한 야합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행동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구의회에서도 의장 내정자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격 또 의장직 수행 여부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장 내정자에 대한 선출에 반대하며 기권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기초의회,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독주 속에서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어서 사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제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요. 이 전임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했던 일부 핵심 사업에 대해서 속속 제동이 걸리면서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해산하긴 했습니다만 최종 종합보고를 통해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 1단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 민경국 국회의원이 즉각 성명을 냈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도 없이 송도 지역의 최대의 현안을 한꺼번에 뒤집으려 한다라고 하면서 전면 재검토 결정을 철회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인수위원회는 또 서구 가정 오거리 루원시티에 조성하기로 한 인천시 제2청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이학재 국회의원은 자료를 통해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루원시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우려하면서 제2청사 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논리다라고 하면서 발끈하고 있다. 이런 내용 싣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대로가 갑자기 땅이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발생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어제 아침이었죠.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대 입구역 사거리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갑자기 도로가 깊이 5m, 또 폭 2m 정도로 땅 꺼짐 현상이 발생을 해서 관계 당국이 긴급 보수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인근 일대의 교통도 통제가 됐겠지요. 연수구가 조사해봤더니 직경 800mm짜리 하수관이 파손되면서 거기에서 역류돼서 나온 오수가 이 도로로 유출됐고요. 그러면서 이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1차 조사는 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이 국제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송도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판 일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어제 오전 용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사장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외벽 석재 마감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51살 김모 씨, 인천에 살고 있는 이 김 씨는요, 6남매를 둔 가장인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시집 보낼 딸에게 자신의 전세금이라도 좀 보태줘야겠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이 용인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청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서도 남겼는데요. 가족에게 남긴 유서는 이 6남매 한 명 한 명에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긴 그런 유서를 남겼는데요. 자신이 대금을 받지 못한 원청업체 사장에게도 유서를 남겼는데 이런 내용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만큼은 꼭 챙겼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경찰은 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김 씨의 유서 내용을 토대로 원청업체의 공사 대금 체불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기사군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지난해 상황입니다. 당시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성남시가 의욕적으로 펼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무상교복 지원 예산 책정에 반대했던 성남시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해당 의원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현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성남중원경찰서는 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자, 이제 결국 남은 건 검찰이 이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재명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느냐 여부가 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함께 지켜보시기로 하시죠. 네, 끝으로 6면 경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인천과 경기 지역 모두 6군데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공공주택이란 뭘까요?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5년 동안 정부가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인천 가정 2지구, 부천 원종 괴안, 의왕 월암, 군포 대암이, 구리 갈매 등 모두 6군데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지구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정상적이라면 내년 연말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담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민선 7기 단체장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인천일보 정기환 논설실장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민선 7기 단체장들이 이달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전국에서 벌어질 예정이었던 새로운 자치단체장 취임 행사의 주된 흐름은 간소화와 격식 파괴라는 열쇠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한반도를 덮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정부 수장들은 임기 첫날부터 자축에 앞서 재난대비태세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일정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방정부 수장들의 취임을 돌이켜보면 1995년 7월 1일 서울시장 취임식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35년 만에 부활된 지방선거에서 당시 조순 전 부총리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관선 시절 소통령이라 불렸던 서울시장이 그 직전 10개월여 만에 3명이나 바뀌고 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해 10월 21일 출근길에 성수대교가 무너져 시민 32명이 숨지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로 당시 관선이었던 이원종 서울시장은 그 날짜로 해임됐습니다. 후임으로 임명된 우명규 서울시장 역시 성수대교 부실 관련으로 불과 11일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 후임인 최백열 서울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설거지 이론을 내걸고 사고 수습에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거지 이론이라는 것은 설거지를 잘 하느라고 접시 몇 개쯤 깨뜨리는 것은 눈 감아줘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가까스로 사고를 수습한 최 시장은 그러나 이듬해 6월 29일 이임식장으로 향하던 길에 다시 삼풍백화점 참사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망자만 무려 500여 명에 이른 미증유의 사고였습니다. 민선 조순 서울시장은 임기 첫날을 삼풍백화점 참사 현장에서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서초동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사고 뒤처리에 매달렸습니다. 따로 조촐한 취임 행사를 갖기는 했지만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에서 취임한 셈이었습니다. 당시 조순 시장의 취임 일성은 서울특별법 제정이었습니다. 선거를 통한 지방자치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예속돼 실질적인 자치가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곧 서울공화국이던 시절에는 역대 서울시장의 취임 일성이 눈길을 끌어모으곤 했습니다. 4.19 혁명 직후 서울시장에 당선된 김상돈 시장의 취임 일성은 일본말로 민나 도로보데스였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모두가 도둑놈이다라는 뜻입니다. 부정부패가 심해 복마전이라 불리던 자유당 치하의 서울시장에 대한 일갈이었습니다. 70여 년 전으로 올라가는 제2대 윤보선 서울시장의 취임 일성은 쓰레기를 청소하라였다고 합니다. 이번 주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새로운 지방정부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록 태풍의 영향으로 취소됐지만 당초 예정됐던 취임식 행사의 컨셉트는 열린 취임식이었습니다. 모든 시민과 모든 도민이 함께하는 자리로 꾸미려 했던 것입니다.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특별시대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했습니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는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취임사에서 강조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작은 늘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그 무엇입니다. 백남춘호와 이재명호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과 1300만 경기도민과 함께 축하를 보냅니다. 두 어깨에 짊어진 막중한 책임감을 임기 내내 결코 망각하지 않는 참 일꾼이 되주길 고대합니다. 인천일보 논평이었습니다.
생생정보 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수원, 평택 29도, 의정부 27도, 용인 28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 정보입니다. 바람은 서울 중부 앞바다 초속 2에서 4m, 물결은 최대 0.5m로 일겠고 서울 중부 먼바다 초속 5에서 9m로 불며 물결은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위대한 업적은 대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한 결과이다. 헤로도토스.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7월 5일 목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준비해서 알찬 뉴스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